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빠르게 이동하는 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2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1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24년에도 90달러 근처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최근 석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는 큰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죠.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석유 위기 때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마치 경제 수사물처럼 말이죠. 먼저 한 가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입니다. 세계 석유 소비는 하루 약 1억 배럴입니다. 1배럴은 약 159리터입니다. 즉 하루에 약 159억 리터의 석유가 소비됩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올라가도 전 세계 에너지 비용은 하루 약 10억 달러 증가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기업입니다. 2023년 엑손모빌의 순이익은 약 36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입니다. 쉘도 약 28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걸 보면 단순한 우연 같지 않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구조적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원 가격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원 가격 사이클이란 원자재 가격이 경제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석유 수요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의 이익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항상 이 시장에서 먼저 움직일까요? 두 번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정보와 구조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 관련 헤지펀드의 운용 자산은 약 2천억 달러입니다. 약 270조 원 규모입니다. 헤지펀드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펀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자들이 돈을 맡기는 공격적인 투자기관입니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이 커졌습니다. 그때 일부 헤지펀드는 이미 석유 선물에 투자했습니다. 석유 선물은 미래 가격에 미리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계약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2년 전쟁이 터지자 석유 가격은 약 7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선물 투자자들은 약 70%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왜 석유 위기 때는 항상 돈이 특정 산업으로 몰릴까요? 답은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비탄력적 수요란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수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1,600원에서 2,000원이 됩니다. 그래도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여행 가는 가족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200원이 됩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배달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주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은 위기 때 오히려 돈이 몰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부자들은 정확히 어디에 투자할까요? 첫 번째는 정유회사입니다. 한국정유산업을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입니다. 한국에는 4대 정유사가 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2022년 이들 4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약 40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정제마진입니다. 정제마진이란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나 경유로 팔 때 남는 차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유를 100원에 사옵니다. 정제해서 제품을 130원에 팝니다. 그럼 30원이 마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시아 정제 마진은 배럴당 약 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정유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LNG입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연료입니다. 운송이 쉬워서 전 세계 에너지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 LNG 가격은 평균의 약 4배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LNG 기업인 셰니어 에너지의 주가는 2020년 이후 약 3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LNG 기업에 투자합니다.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는 전 세계 자산 약 15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입니다. 이 거대한 돈이 에너지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가 내는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만원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비용입니다. 약 45,000원입니다. 국제유가와 수입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정제 비용입니다. 약 1만원입니다. 정제 설비 유지비, 전력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유통 비용입니다. 약 8,000원입니다. 저장, 운송, 주유소 운영 비용입니다. 그 다음 카드 수수료입니다. 약 2,000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입니다. 약 5,000원입니다. 이제 가장 큰 항목이 나옵니다. 세금입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한국 휘발유 가격의 약 50%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10만원 중 약 5만원이 세금입니다. 이제 남은 돈을 보겠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순이익입니다. 약 5,000원 수준입니다. 결국 10만원어치를 팔아도 남는 돈은 약 5,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그렇다면 왜 석유 기업은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네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많이 만들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정유 공장 하나의 건설 비용은 약 5조 원입니다. 하지만 하루 수십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2024년 기준 하루 약 1,3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거의 전량을 수입합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약 97%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는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가격 상승이 기업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구조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비교도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입니다. 전기차는 전기요금이 주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한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약 150원 수준입니다. 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1,700원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면 전기차가 약 3배 저렴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석유뿐 아니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도 투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경제 개념이 등장합니다.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란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투자 중 약 60%가 재생에너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석유 기업과 동시에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에도 투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항상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째, 국제유가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원자재 가격 변동은 약 30% 이상 확대됩니다. 둘째, 에너지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 규모는 약 3조 달러였습니다. 셋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석유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에너지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 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석유 가격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정유회사일까요? LNG일까요? 아니면 전기차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왜 물가가 폭등할까? 이 주제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구조를 알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 흐름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